인버터, 전기차 같은 데나 아니면 인버터는 직류 전기, 배터리에서 들어온 직류 전기를 교류로 바꿔서 모터의 구동, 회전하는데 전류를 갖다 스위칭을 통해서 전력 반도체를 통해서 스위칭해서 전력을 공급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슈퍼 카패시터처럼 금속 카패시터를 만들자 일종의 MLC식 기술인데요. MLC 기술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넣고 인비소질소 흑연탄소 붕소가를 넣어주고 자처석이 있는 버전 없는 버전에서 유리석형 코팅 여사로 유리만 걸러서 다른 금속을 해도 되는데 대신 발열이 있어요. 그래서 단독 금속으로 하는 게 낫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중소 넣어가지고 MLC를 넣어서 이렇게 자처석들이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가는 거죠. 전기력이 걸리면서 절연 구조를 해야 돼. 수십 장, 수백 장의 선을 절연 구조를 해갖고 이게 전기가 걸리면서 안정적인 구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그리고 모터에 들어가는 직전의 선을 약간 다른 데와 차별해서 전기선을 구리선을 두텁게 만들어주면 거기 이제 카패시터가 되어서 안정적인 구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배터리의 높은 전압부터 낮은 전압까지 다 견딜 수 있도록 자동차를 얘기하는 8차선 정도로 전기가 자동차가 적게 들어올 때는 다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 모터에 감기는 선도 두톤놈을 한마디 감아줘서 안정적인 전류를 공급할 수 있게 하고 구동을 해요. 두톤놈과 얇은 놈, 두톤 얇은. 그래서 너무 지나쳐 얇은 타버리니까 그래서 사이즈를 두 사이즈로 해서 적어도 두 사이즈 이상, 세 사이즈도 괜찮지만 이렇게 해서 한다. 이렇게 됐을 때 파워 있는 구동, 하나는 부드러운 움직, 하나는 강력한 움직임만. 이건 전자석도 들어가, 스피커도 들어가는 기술. 그다음에 인덕터에도 강력하게 전기를 회수하거나 다시 그걸로 공급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전력을 스위칭을 통해서 전력을 자기장을 풀어서 그래서 스위칭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 구조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변압기에도 이것이 들어가죠. 두 사이즈 이상 변압기 같은 데도 들어가고요. 구리 코일이 연구자석을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에 들어가고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 들어가고 오목헌홈을 파줄 수 있다. 또는 이렇게 회전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구조를 이렇게 연구자석을 볼록볼록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는 이렇게 크기를 이렇게 원하는 방향을 따라서 두께를 틀리게 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인버터 같은 데서도 사용할 수 있고 자동차 배터리를 10개, 5개나 10개로 분해해서 격벽처리 냉난방, 이거 현대기아차에 쓰시던데, 그래서 배터리가 이제 큰 배터리가 있고 중간 정도, 특히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에 있어서 큰 배터리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 일종의 직류죠. 직열. 나머지 추가로 연결을 해서 언어프로 병렬을 이렇게 경기를 추가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쓴다. 그래서 하나짜리에서 두자째 3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100씩 공급한다고 했을 때 가상적으로 2개면 200이고 3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급한다. 이게 안에도 배터리 모듈이 10개씩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전기선이 가까이 연결해야 돼 있어서 언어프를 할 수 있고요. 1개에서 연결할지 2개에서 3개 연결할지 5개 할지 전기를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이 있습니다. 10개가 안에 있으면 10직으로 공급을 하겠죠. 로봇에도 들어가고 섬세한 전기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몇 개를 연결할 때 파워를 틀리게 갖다 써서 모든 전자 회로기판에 반도체에도 이 기술이 들어갈 거예요. 한쪽에는 카패시터가 됐든 트랜지스터가 됐든 한쪽에는 높고 낮고 두 가지를 공급할 수 있고요. 양쪽에서 높고 낮고 두 가지. 이것을 전압을 이쪽에서 높은 쪽으로 걸어줬느냐, 이쪽은 낮은 쪽 전압을 걸어. 그걸 따라서 이렇게 양쪽에서 스위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 들어간다. 선풍기 같은 거, 스피커 같은 거, 또는 조명 같은 것도 전력을 높게 공급했느냐, 낮게 공급했느냐에 따라서 일단 이렇게 굵은 놈, 중간 놈, 얇은 놈이라고 합시다. 전기선에, 구리선에. 그걸 통과를 해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스위칭을 해가지고 전력을 틀리게 공급해서 15W, 30W, 60W 밝기를 틀리게 만들거나 전기 전구 방식 아니면 LED 전구 방식이 40개다 그러면 발광 다이오드도 할 수 있어요. 20개만 튼 데도 10개만 튼 데도 40개 튼 데 이렇게 해서 틀린 전구를 만들어내거나 발광 다이오드 같은 데도 색깔을 넣어가지고 언어프를 해서 어느 빛을 조색하는 식으로 들어간다. 발광 다이오드 안에도 미니 발광 다이오드나 광선미 끝에 한 10개 정도 몇 개가 들어가든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황소면 끝단으로도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치 만들 수 있다. 볼록하게 만들어가지고 황소면 전체에서 볼록볼록하게 만드는 그때 다이아몬드 커팅까지 해주면은 안에 들어가서 저항을 만들어주고 빛의 저항을 전체에서 빛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뭐 네온사인 같은 거 뚜껑 열어가지고 광선미 끝단 넣어주고 크리스마스 전구 방식, 발광도 방식 이렇게 뚜껑 닫아갖고 색깔도 넣고 네온사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조명을 만들어낼 수 있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전구 같은 거를 공진기처럼 만들어 갖고 그 안에 유리 기술이다 합시다. 그러면 안에다가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주고다 볼록볼록하게 만들어주면 어머건어머건 봐준다. 그러면 안에 빛이 통과하면서 레이저 발광단 같은 것들이 빛이 환하게 빛이 머물면서 공진기처럼 밝아지게 할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광선미 끝단하고 LED 발광 다이오드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 수 있거나 광 디램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광 센서 달아서 광이 있느냐 없냐 또는 배터리를 달아서 광 저장 장치도 만들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어디 하지 마세요. 광선미 끝단을 볼록하게 만든다는 거죠. 네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나노크기로도 된다니까.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배터리에 따르면 저장 장치가 되죠. 광 저장 장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리바에다가 구리코일을 감거나 이렇게 판에 MLCC 기술처럼 판에다가 카펫에다 금속 카펫에다가 것을 넣어가지고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들어가 인비서치 흑연 탄소 금속으로 자처성 있는 버전 없는 버전 다른 금속 다 됩니다. 대신 발열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런 판을 거쳐가지고 슈퍼 카패시터를 만들어서 안정적인 권력을 공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인버터 전력 반도체에다가 디램 캐시 또는 디램 크기 용량을 따라서 디램 캐시 플래시맨, 디램 캐시 플래시맨 넣어가지고 인공지능처럼 얘를 학습을 시켜서 최적의 전력을 배분하는 이런 스위칭 구조를 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 플래시 낸드 플래시 결합의 제품일 수도 있다. 또는 플래시 메모리를 할 때 낸드 플래시를 할지라도 특정 영역을 암호를 걸어가지고 거기 있는 프로그램을 지우지 못하게 해서 사실상 노 플래시 역할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상주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능동 프로그램으로 직렬과 병렬 연산 또는 저장까지도 가능하고 직렬과 병렬 저장을 가능하게 하고 그래서 동영상계를 정보다 그러면 100개, 1000개, 만개를 쪽에서 동시에 저장하고 각각 거기다 디램 캐시 플래시면 디램 캐시 플래시면 이렇게 수십 개, 수백 개 넣어가지고 띄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량을 키워서 디램 용량을 키워서 했을 때 HBM과 SSS 결합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직렬 저장과 병렬 이렇게 차근차근 저장하는 게 직렬 저장이고요. 병렬 저장 작은 조각 단위로 이렇게 수십 개나 수백 개에서 암호 설정을 해서 저장하고 동시에 작은 조각단을 띄우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엔비디아, 삼성, 이렇게 마이크론 이런 데서도 하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하이닉스 이렇게 플로팅 게이트를 HBM을 넣는다 그 자체가 제 기술을 첨언한 거기 때문에 일단 상주 프로그램이나 임시 어떤 저장 결과 연산이라든지 저장 결과 어떤 정보를 넣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이죠. 플로팅 게이트를 넣거나 플래시 메모리를 사은품으로 주는 건 말고 고성능 플래시 메모리 얘기를 하는 거고요. 노 플래시, 낸드 플래시 결합일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HBM에서 좀 의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주 반도체에서 만든 LPDDR하고 플래시 메모리를 이렇게 위로 수직으로 쌓는 그것은 이제 원칩이 아니고요. 이렇게 한마디로 그 뭐라는 건 뭐 그리고 자기네들이 제품을 그렇게 구성을 한 건데 그거하고는 또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하고는 틀리다. 그 안에 능동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동영상을 이렇게 100개, 1000개 쪼개고 암호 프로그램 넣고 직렬과 병렬 저장을 하는 기술은 안 들어가 있다라는 것. 또는 CPU나 이런 데서 GPU에서 다운로드 들어가는 개념도 안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LPDDR은 DDR 중에 여기가 DRAM 제품 작은 제품인데 이걸 이렇게 수직으로 쌓으려서 만드셨는데 이렇게 DRAM 플래시메 이렇게 병렬 저장하고 직렬 저장하는 이런 수십 개가 들어가서 하는 SSD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능동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동영상을 자르지도 않고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만들 때부터 이렇게 LPDDR은 이렇게 제주반도에서 만드는 게 아니어서 아마 이렇게 큰 거 만들어줬고 그다음 플래시 메모리 이렇게 결합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크기는 좀 작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 방식의 SSD 구성할 때 D램 캐시 플래시, D램 캐시 플래시, D램 캐시 플래시 이렇게 수십 개, 수백 개 넣어갖고 직렬과 병렬 저장을 하거나 연상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영상을 잘라갖고 100개, 1000개 이렇게 다른데 각각 다른데 저장하고 띄우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명확히 하려고요. 네네. 그런 거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죠. 전력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TR 모듈에도 이렇게 D램 캐시 플래시 메모리 들어가서 연산 저장하고 직렬 저장 이렇게 인공지능처럼 이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전력 반도체, TR 모듈, 통신 칩이 이제 각각 들어가서 이 기술을 합니다. HDD나 SSD도 여기에서 SSD 플래시 메모리, 고성능 플래시 메모리가 노 플래시 플러스 낸드 플래시일 수도 있어요. 또는 D램까지도 결합한 제품이 HDD에 들어갈 수도 있다. 또는 SRAM도 결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통신 포트가 적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CPU와 D램 간의 통신 포트의 차이 또는 소켓의 통신 포트의 차이 이것을 또는 SATA 방식의 어떤 케이블이 그 송신 수신 두 개 있고 나머지 접지가 3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신선 늘리거나 PC방 전용선처럼 해서 HDD나 SSD에게 고속 전용선을 따로 만들어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어프하고 이게 그렇게 통신 포트를 늘려서 속도를 늘리는 기술에 대해서 그러면 HD, SS도 같이 그렇게 통신 포트 늘려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시면 속도를 맞춘다는 거죠. 이 통신 포트의 차이가 속도를 차이가 나게 하는 원인이다. 통신선 이게 도로를 얘기하자면 도로를 2개 있던 거 10개로 늘리자 이 말씀이죠. 네네. 또는 무선까지도 통신칩을 넣어서 무선 송수신도 가능하게 하자. 그래서 스마트폰은 전화 걸거나 데스크탑에 전화 걸어가고 동영상 전화 방식으로 HDD로 통신칩 곧바로 집어넣는 정보를 집어넣는 그런 기술을 말씀을 드렸죠. SSD 데이터 센터에서도 그럴 수 있다. 데이터 센터 저장 장치 이름이 뭐가 됐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동영상 전화가 10개 들어가죠. 10개로 동영상 3개 되면 10개로 쪼개놓고 10분짜리다 1분짜리 쪼개서 나누면 빠르다. 유튜브 올릴 때 30분짜리 1시간쯤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럼 1분짜리로 쪼개서 올리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데스크탑으로 데스크탑이 데스크탑 TV, 스마트폰 TV 아니면 뭐 이런 거 이렇게 로봇도 그렇죠. 동영 그렇게 할 수 있다. 위성 전화다 그는 위성 통신이다 그러면 위성에 10,000개, 10만 개의 동영상 전화가 스마트폰 전화 이해하기 쉽게 들어가서 동영상 나누어서 보낸다.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워키토키일 수도 있고 뭐 모뎀에다가 이것을 넣어가지고 모뎀 셋톱박스에다가도 그럴 수도 있다. 모뎀 셋톱박스와 컴퓨터 미니 컴퓨터의 결합 또는 미니 컴퓨터와 아예 TV의 결합 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컴퓨터를 컴퓨터로 컴퓨터화 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삼성에서도 이걸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셋톱박스까지도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게 셋톱박스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필요할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은 모두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컴퓨터로 사실상 TV를 만드는 건데요. 저장 장치까지 다 달고요.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버터에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인버터가 배터리 중류전을 고동에 필요한 교류 전원으로 하고 이렇게 전력 반도체를 이용해 갖고 IGBT가 됐든 뭐가 됐든 회전 속도 토크를 제어한다. 그래서 원하는 전력을 공급하는데요. 그래서 주로 구동 모터와 제어기와 통합된 전력 제어 장치 EPCU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이제 이렇구나라는 거니까 개념만 알자라는 거죠. 전력 반도체에는 온오프 고속 스위칭을 해서 직류를 교류로 변환한다. 인버터 핵심이다. IGBT 저렴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 가장 많이 전기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 고전압 및 대전력 처리 유리하다. 또는 탄화규소 질화갈륨 SiC-GaN 해가지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 기존 IGBT 대비 전력 손실이 적고 열방출 및 내구성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주행거리와 효율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해서 주행거리와 효율을 극대화한다. 이게 이제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 SiC, GaN, 탄화규소, 지라갈륨 반도체를 사용한다. 게이트 드라이버, 제어기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를 증폭하여서 전력 반도체 소자, IGBT 또는 SiC가 정확하게 빠르고 켜지고 할 수 있도록 구동하는 회로다. 게이트 드라이버. 모터 제어기, 인버터의 둔호에 해당하는 제어보드인데 가속 페달의 깊이, 그 다음에 차량 속도, 배터리 상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최적의 모터 회전수, RPM, 토크를 형성하도록 전력 반도체 소자의 스위칭 타이밍을 제어한다. 이런 부분을 제가 비상기판 얘기를 했었죠. 이게 보일러도 그렇고 자동차도 비상기판에서 구동의 지장이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비상 배터리 보다는 묻기도 이런 개념을 만들 수 있거나, 심지어는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창문을 열 때도 비상 배터리 비상 개념으로 해서 할 수 있거나, 드론 조정, 비행기 조정할 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상 배터리 비상 또는 비상 연료통 석유 방식이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존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고, 로봇에도 얘기했고, 전기차도 그러죠. 비상 구동이 가능하도록 비상 배터리 비상 개념, 보일러도 그렇고, 그래서 비상 배터리 비상 기판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어떤 드론에도 되죠. 그래서 기기를 살리는 거죠. EMP 공격을 당하거나 어떤 고전압을 흘려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냥 끄고 임시적으로 가동해서 고치러 온다는 거죠. 수리센터 가서. 캐패시터, 배터리에서 인버터로 들어온 직류전압의 전압 변동을 평탄하게 만든다. 전력 반도체가 고속으로 스위칭할 때 발생 순간적인 전류 리프를 흡수하는 필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카패시터의 부분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한다. 카패시터가 5개만 하나에서 공급할지 2개에서 3개 내에 5개 공급을 하든지 전력을 자유자재로 약한 전기부 큰 전기에 조절하는 방식을 언어부로 해가지고 스위칭을 통해서 이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전자혈액기판에서 이것이 쓰이게 된다는 것이죠. 인버터 컨버터에서도 전압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 개가 10을 공급하면 2개 공급하면 20이고 3개 공급하면 30이고 5개 공급하면 이렇게 50이죠.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모든 전자혈액기판에 캐패시터가 됐든 콘덴서가 됐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냉각 시스템, 고전압과 대전류를 변환하는 과정에 전력 반도체에 막대한 열이 발생한다. 이를 식혀주는 순행식 냉각 자켓 또는 방열판이 하우징에 통합. 방열판에 또 오목헌홈을 파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순행식 냉각 자켓 이렇게 어떤 판에다가 이렇게 금속판이다 그런 금속판에다가 이렇게 어떤 냉각수 부동액인 냉각수를 이렇게 1개, 2개, 3개 여러 개를 해가지고 둘러싸서 이렇게 냉각하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어떤 냉각 거기는 열을 갖다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진공청소기 아니더라도 압을 줘서 싹 빨아들여서 일부러 넘기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선풍기 어떤 컴퓨터 같은 데는 환풍기처럼 미니 환풍기만 내부로 이렇게 안에 공기를 바깥에 안쪽으로 들이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일반 환풍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병원 같은 데서도 미니로 만들어서 온오프 할 수 있고, 그래서 겨울철에 이렇게 차단시킬 수도 있고, 어떻게 공기 필터를 통해서도 필터도 할 수도 있다. 크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창문 열지 않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면 이런 싸죠. 이건 방식이 아니더라도 공기를 들이고 빨아들이고 내뿜는 이런 구조를 쓸 수도 있고, 저기 가스레인지 후드에다가 공기 입출력을 만들어서 그것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회전, 역회전에도 환풍기를 안에 공기를 바깥에 안쪽으로 이렇게 한다. 또는 2개라든지 쌍으로 해서 그럴 수도 있다. 겨울철 추우니까 단열판으로 딱 닫는다. 이렇게 부직포 같은 부직포가 됐든 공기 필터를 둬서 공기까지 정화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지금 이게 저기 YTN에서 이걸 하시던데, 공기 입출력기를 만든 공기 살균기, 공기를 살균해서 빨아들여서 일정 부분 이렇게 가열된 금속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과해서 0.5초 통과해서 살균하는 기술이 있는데, 모양의 형태는 100개가 넘겠습니다. 공기청정기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기술을 살균기는 전 세계에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고, 화장실에 이렇게 손 막이는 것도 살균하는 이런 50도, 60도, 70도, 100도를 살균 그런 쪽으로 해도 방송 얘기 나던데 제 기술이니까 하지 마세요.
아이디어 개념 자체가. 그래서 드라이기로 이렇게 가열을 저는 옷 같은 거 팬티 같은 거 다 가열하거든요. 이게 겨드랑이도 다 이렇게 피부병이 그래서 없어요. 열탕 소독을 하듯이 드라이기 순간온도 120도 흔들어 들으면서 화상 입지 않도록 그래서 피부병이 없답니다. 네네. 그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네네.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저기 그러면 그렇게 드라이기나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건조 열풍 방식으로 해서 바닥 살균하고 이불 살균하고 운동화 살균하는 기계 만드시면 그릇 살균 하는 거 만드시고 뭐 커피숍에서 그렇게 씻고 커피 넣으면 다 자연 살균이 된다는 건조 열풍 방식으로. 그럼 그다음에 뭐 어떤 식품 건조기 같은 거 미니 또 이런 것도 큰 것도 건조 열풍 방식으로 해서 제습 방식으로 빼고 건조 열풍 방식으로 한다. 또는 이렇게 LG 스타일러 같은 데서도 제가 이렇게 빨래 건조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스팀으로 살균하는데 건조 열풍 방식으로 살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렇게 그걸 했더니 삼성은 이렇게 무단으로 이렇게 하시는 제 기술이 많이 나오는데요. 뭔 배짱이신지는 모르겠어요. 네, 제 기술 나중에 노조 차원에서라든지 뭐 제 기술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면은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을 텐데요. 네네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제 기술을 사용하셨으면 나중에 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제가 보기에는 사용한 것 같거든요. 네네.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겠죠. 네, 나중에 문제가 된다. 반도체 기술에서도 HBM 관련해서도 약간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미숙의 기술을 사가면 여기서 문제는 제기한다. 저는 이제 특정 얘기만 드린다는 고지만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빨래 건조등 같은 거 빨래를 하고 제습 방식으로 빼고 건조 열풍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게 빨래 건조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하더라고요. 냉장고 같은 것도 키 방식으로 열쇠로 잠그고 이렇게 하는 음식물 테레 불안한 보온병이나 이렇게 보온 도시락 이런 것도 이렇게 키로 지금 열쇠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 또 자기 얼굴이 좀 지나친 거는 모르겠는데 자기 얼굴에는 지문으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냉장고. 뭐 디지털 키 방식도 있고 이런 전 세계 냉장고 이거 대박 날 수도 있어요. 자기만이 열 수 있는 금고도 자기 얼굴이 아니면 열 수 없는 뭐 그것도 이제 냉장고나 세탁기, 뭐 이렇게 TV 이런데 가전에 작용할 수 있겠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 대박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진공 청소기를 RC카 방식이나 리모컨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진공 청소기도 전 세계 대박 날 거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장난. 집안에서 컴퓨터 의자나 이런 의자에 모터를 달아서 왔다 갔다 이것도 되게 이들로 이용도 재밌고 전 세계 대박 칠 수도 있어요. 집안에 간편 이렇게 간이 침대다 이런 환자 같은 경우도 자기가 저기 리모컨 누르거나 해가지고 환자가 누르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또는 이것을 군부대에서도 할 수 있겠죠. 다리에 딱 펴갖고 모터로 움직이면 병원에서도 할 수 있고 되게 대박 날 것 같은데. 네네. 잼버리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수혈할 때 쓰는 이런 게 링거를 맞는 게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중국산 이렇게 선풍기 이렇게 바닥처럼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링게를 달아도 되고 뭐 이렇게 수혈해도 되고 그래서 조립식으로 해서 차량에 이렇게 실어 놓는다. 그걸 응급대 되게 이용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고 때 수십 개도 안에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조립식으로 들어가면 조립을 할 수 있다. 그것도 하시면 되겠어요. 거기다 약간 큰 걸 만들어서 물통 넣고 샤워도 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거 제가 이게 말씀을 드렸었죠. 샤워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압을 쫙 빨아들여 갖고 샤워하는 이런 샤워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샤워기 약간 여기를 볼록하게 해서 압을 높여서 샤워하는 기술. 모터를 달아 가지고 빨아들여서 여기 샤워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물은 거기 있고 뭐 석유 말통이다 그러면 석유 말통에다 전기 모터를 달아서 이렇게 안에 지금 슉슉 이렇게 집어내야 되는데 그걸 농사용으로도 전용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호수 달아갖고 멀리까지 하거나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물 화재 났을 때 확 그걸로 뿌려버리는 압을 이용해서 뿌려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 화재 진압용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농사용으로 이렇게 멀리 이렇게 개울가 같은 데서 빨아들여갖고 여수 쪽으로 멀리 보내는 이런 것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